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파트 개별소비세법을 정리할 겁니다. 157페이지 개별소비세법 총칙인데요. 의미, 특징, 요거 빨간색 별표입니다. 표. 그래서 이제 개요를 보면요. 우리 부가가치세 역진성이라는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이렇지만 그 완화되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소비세를 또 특정 항목에 대해서 또 부과합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법의 그 개요에도요.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금액이 비싸니까 사치성 소비가 억제되겠죠. 과세 대상은요. 특정한 물품, 특정 장소 입장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과세 대상 일단 연필로 밑줄 하시죠.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행위. 제가 연필로 밑줄 해놓은 것도 있어요. 해놓은 건 그냥 두시고 안 돼 있는 거는 교재에 밑줄이 안 돼 있는 거는 밑줄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일반 소비세라는 부가가치세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얘는 특정 소비세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뒷부분에 특정한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겁니다. 연필로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서로 다르죠. 간접세고요. 그 다음에 물세입니다. 인적사항 고려 안 하죠.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하는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잖아요. 무조건 0%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그냥 단일 비례세율인 거죠. 부가가치세는. 그런데 이 개별소비세는요.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어떤 물품에는 5% 비례로 쭉 적용하고 어떤 물품에는 10% 비례로 쭉 적용하고 어떤 물품에는 20% 세율로 쭉 적용 이렇게. 비례세율로 적용하는데 그게 항목마다 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진세 구조도 있죠. 과세 영업장소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어요.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인데 종량세는 과세 물품 중에 뭐 석유류 같은 거 그죠? 뭐 리터당, 킬로그램당 뭐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담배 같은 경우도 뭐 개비, 미리리터 뭐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종량세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세 장소 입장행위 할 때 인원당, 머릿수당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종량세입니다. 그래서 종량세도 있고요. 종가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할 때 얘는 잠정세율도 있고 탄력세율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과세 방식이죠. 거래 단계마다. 근데 얘하고 주세는 단단계입니다. 단단계. 언제요? 반출 시에 한 번 과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단단계 과세 방식입니다. 단단계 과세 방식의 두 번째 줄에 연필로 밑줄 하시죠. 제주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서 단 한 번 1회 과세되는 단단계 과세 방식입니다. 주세도 마찬가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넣어놨는데 공통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차이점에 표 빨간색 별표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세율 구조에서 단일 비례세율인데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는 기본 세율이 차등 비례세율인 거죠. 그리고 탄력세율이라는 것도 있고 잠정세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어떨 때 적용이 되나요? 동그라미 기억이죠. 경기조절 연필로 밑줄합니다. 가격안정 연필로 밑줄 수급조정 이런 게 필요할 때 탄력세율이 적용돼요. 탄력세율이 막 이렇게 스프링처럼 줄었다가 늘었다가 막 이러는 거잖아. 평상시보다. 그죠? 그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래서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연필로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잠정세율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업요? 기술 개발을 선도. 연필로 밑줄. 환경 친화적인 과세 물품. 연필로 밑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잠정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기본세율 적용되고 탄력세율 적용되고 잠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세 개가 다 섞여 있어. 그럼 우선순위 정해야 되잖아요. 그 우선순위는 좀 중요합니다. 세율 적용의 순서. 얘는 정력기야. 정력이 센 애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세율, 그 다음에 탄력세율, 그 다음에 기본세율입니다. 정력기, 힘센 애가 먼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력기 이렇게 메모하고
잠정의 정 동그라미, 탄력의 력 동그라미, 기본의 기 동그라미 이렇게 요거는 시험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나머지 오른쪽의 내용은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용어 정의에서요. 나머지 용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 기본이론 시간에 뭐 봤죠? 수출. 수출에 대한 개념은 또 한 번 봅니다. 그래서 연필로 체크.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요거 수출인데요. 개별 소비세에서는 두 번째 점 요것도 수출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차관 자금으로 물품 구매하는 그런 국제 경쟁 입찰에 낙찰받은 자가 자기 물품을 제공하는 거. 그것도 수출로 봅니다. 어쨌든 외화 획득이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국제 경쟁 입찰의 낙찰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거. 요것도 수출로 본다. 그 다음에 중간쯤 밑에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 연필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개별 소비세법에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요. 첫 번째 점에 제조하는 자가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판매장. 직접의 연필로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판매하기 위하여 연필로 밑줄, 판매장 연필로 밑줄. 그것도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요. 제조자와 연필로 밑줄합니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요것도 제조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판매장에 물건을 반출하는 것도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반출하는 거고 또 나하고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도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유흥음식 요금은 연필로 체크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점에 보면 종업원 나오죠. 종업원 봉사료 이거 부가가치세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구분해가지고 종업원한테 구분 표시하고 지급한 게 확인이 되면 이거 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그 과세 가격에 포함을 안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걸 자기 주문에 집어넣으면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과세 대상과 세율인데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음영 표시했죠. 요거는 이제 틀을 잡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별표입니다. 네모 1번 밑에 음영 표시된 거. 과세 대상은 크게 네 가지죠. 특정 물품 1호에서 6호까지 있는데 5호는 없죠. 그죠? 1호에서 6호까지의 과세 물품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특정 장소의 입장행위. 요걸 과세 장소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장소에서 유흥 음식 행위. 요거를 과세 유흥 장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 요거를 과세 영업 장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과세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과세 물품부터 이제 과세 대상하고 세율을 정리해야 되는데 노다지야 이게.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그런데 난이도는요. 하입니다. 하. 자, 과세 물품은 1호에서 6호까지 6개가 있는데 5호는 삭제됐다 그랬죠. 5호는 백세가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을 때 거기에 백세가전이 나오면 과세 대상 아닌 거야. 백세가전이 뭐예요? 뭐 그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텔레비전, 냉장고, 뭐 세탁기 막 이런 거 그죠? 그게 왜 백세가전이지? 하얀색으로 나와서 그런가? 아무튼 자 이제 1호부터 봅니다. 1호 물품 빨간색 별표입니다. 그 표. 자 제가 요거 두문글자 옆에 놓고서 보세요. 1호 물품은 여기 페이지가 서브노트 페이지입니다. 제가 앞글자를 따놨는데 이거 오투수라 그랬죠. 그죠? 오투수.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에 지금은 뭐 별로 잘 못 던지지만 삼성의 오승환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선동열만큼 잘 던졌어요. 이 슬라이더가 기가 막히게 던지거든요. 슬라이더라는 그 구질을.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인가 가서 좀 이상하게 좀 망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 뭐 그거를 뭐 또 가지고 뭐 이상한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좀 많이 못하는데 옛날에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오승환이라는 사람을 생각해서 저는
오투수 이렇게 했거든요. 투수 중에 오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대로 앞글자를 따세요. 그래서 오락용 사행기구죠. 오락용 사행기구, 오락용품. 그 다음에 투전기, 수렴용 총포류입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빨간색 밑줄칩니다. 총포류 중에서 공기총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1호 물품 오투수 기억하시고, 세율은요, 빨간색 밑줄칩니다. 물품 가격의 20%입니다. 다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2호 물품이에요. 2호 물품은요, 보기모구 시흉방이죠. 보기모구가 첫 번째 줄, 시흉방이 두 번째 줄. 왜 구분한다? 5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2호는 기금속입니다. 기금속은요, 어떻게 세율을 적용하냐 하면 세율 빨간색 밑줄 칩니다. 과세 가격의 20%야. 과세 가격은 사치품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이 과세 가격이야. 그래서 그 사치품으로 보는 그 금액이 어떤 경우에는 500만 원을 넘어가면 사치품이야. 그러니까 6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요 과세 표준이 되는 거야. 그게 과세 가격입니다. 어떤 거는 200만 원 넘어가면 그게 넘어가는 그 금액이 요 과세 기간이 되는 거야. 사치품이야. 그죠? 그래서 과세 가격은 기준 가격이라 그럽니다. 그 기준선에 되는 금액 기준을 오른쪽에 핵심 정리에 있죠. 그래서 그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이 과세 가격이고 그 과세 가격의 20%가 세율이다. 물품 가격하고 다른 개념이야. 그죠? 그래서 그 과세 가격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앞글자를 딴 겁니다. 보기모구 시흉방. 보는 뭐예요? 왼쪽에 2호 물품으로 갑니다. 감옥의 동그라미 1번 보석이죠. 보의 연필로 동그라미. 귀는요 기금속. 그죠? 귀의 연필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모는요 나목에 있죠. 고급 모피입니다. 그 다음에 구는요 고급 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시는 고급 시계. 가의 방가로 3번에 있죠. 시의 연필로 동그라미. 융방. 융은 뭐예요? 융단. 양탄자. 방은 가방입니다. 그래서 보기모구 시융방이 2호 과세대상 물품인데 기준가격까지 같이 정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기모구는 500만 원. 기준가격이. 시융방은 200만 원.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 500만 원 보기모구를 보시면 그 중에 보기모구 오른쪽에 핵심 정리를 봅니다. 자, 그 중에 구는 뭐예요? 고급 가구죠. 얘는 세트로 팔 수 있잖아. 조 단위로.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500만 원인데 조 단위로 팔 때는 조 단위로 800만 원이 기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핵심 정리에 고급 가구 빨간색 체크. 그 다음에 시융방. 융은 뭐예요? 양탄자잖아. 아무래도 얘는 시융방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200만 원 기준이겠죠. 보기모구는 첫 번째 줄에 500만 원 기준이고 시융방은 두 번째 줄에 200만 원 기준인 거야. 기준 가격이. 근데 융단은 작은 것보다 큰 게 더 비쌀 거 아니야. 그래서 시융방 200만 원 기준인데 융단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당 10만 원을 따집니다. 그래서 200만 원하고 면적당 10만 원 둘 중 큰 금액을 기준 가격으로 해. 그래서 오른쪽 핵심 정리에 고급 융단에 보면 맥스라고 되어 있죠. 맥스 연필로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야. 시융방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그런데 10만 원 곱하기 면적 해가지고 둘 중 큰 금액을 따져요. 자, 그래서 보기모구 시융방. 거기 핵심 정리에 고급 모피 있죠. 고급 모피. 나목에. 요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기준 가격 500만 원 초과하는 걸로. 그래서 그것도 빨간색 체크합니다. 오른쪽에 핵심 정리에. 기준 가격 문제에서는 고급 모피하고 고급 가구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나머지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기준 가격 정리를 했으니까요. 개별 물품에 대한 특성으로 몇 가지를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감옥에 보석 보세요. 보석. 자, 괄호 안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빨간색 밑줄. 공업용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띄우고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및 나석은 제외 빨간색 밑줄합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진주 비슷한 거 그런 거 주운 적 있죠? 없어요? 저는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입니다. 그게. 그죠? 그거 뭐 값어치 별로 없어 그거. 그죠? 뭐 요만한 거 뭐 그거 뭐. 자, 그런데 여러분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나석은 보석에서 제외합니다. 가세물품으로. 그런데 이 보석, 뭐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뭐 이런 거 만들 때 뭐 그 나석 같은 거 좀 섞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 괄호 안에 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하는 거예요. 연필로 밑줄합니다. 그 의미 아시죠? 좀 섞을 수 있잖아. 그지? 나석을 사용한 제품이 그 보석이야. 그건 과세 대상이라는 거지. 그지? 나석 그 자체는 가공하지 아니한 나석 그 자체는 귀금속 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 보석이 아닌데. 자, 그다음에 여러분 모피 쪽에 가 보세요. 괄호 안에 빨간색 밑줄 칩니다. 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 얘는 제외입니다. 뭐 산적도 아니고 뭐 그죠? 호랑이 가죽 뒤집어 쓰고 다니면 그 사치품입니까? 생모피. 과세 대상 아닙니다. 토끼 모피는 사치품으로 안 봐요. 여우는 사치인 것 같아. 그죠? 잔인하다. 자, 그 다음에 사모물품으로 갑니다. 사모물품은 자동차예요. 승용 자동차. 그래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죠? 소형 승용 자동차죠. 우리 부가치세법에서는 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승용 자동차가 사모물품인데 자, 그 표 빨간색 별표 하시고 자, 감옥에 보면 승용 자동차 있죠? 연필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옆에 캠핑용 자동차 있죠? 연필로 동그라미. 남옥에 승용 자동차 있죠? 연필로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이륜 자동차 있죠? 연필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목에 승용 자동차 있죠? 연필로 동그라미. 다 승용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캠핑용 이륜 자동차 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데 우리 소형은 몇 명이 타느냐로 따진다며. 그래서 여러분 승용차 옆에요.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연필로 밑줄합니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남옥에도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다목에도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다. 그래서 우리 부가치세법에서 봤던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야 얘가. 자, 그런데 이제 뭐 캠핑용이나 이륜 자동차 이것도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보는 거죠. 그죠? 사람이 타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남옥에 보면 8명 이하 다음에 연필로 밑줄합니다.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3.6 이하, 폭 1.6 이하인 것 제외. 이거 뭐예요? 국민차죠. 그죠? 얘도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범위에서 제외해줘. 소형 국민차 뭐 모닝이나 비스토나 이런 거. 그런데 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이라는 거는 감옥에는 없죠. 왜요? 감옥은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걸 그냥 구분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다목에는요. 얘는 전기 자동차거든요. 얘는 석유로 가는 게 아니니까 배기량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없는 거야. 그리고 다목은요. 그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거는 뭐 8명 이하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0cc 이하는요. 전기차 외에는 이제 배기량 기준으로 1000cc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는 길이가 3.6, 폭이 1.6 이하여야 됩니다. 그죠? 남옥에 있죠, 남옥에.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가 3.6 이하, 폭이 1.6 이하인 것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기량이 전기자동차는 없기 때문에 1000cc 이하라는 얘기가 없는 거야. 그냥 길이하고 폭 얘기만 있죠. 그죠? 그리고 배기량이 있는 거는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 폭 1.6 이하인 거는 제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다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묶고서 승용자동차인데 8인승 이하짜리면서 그 중에 승용자동차 중에
배기량 1000cc 이하이고 3.6, 1.6 이하인 거는 제외. 이렇게 해도 돼. 그죠? 굳이 구분을 안 해도 됩니다. 법전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3호의 과세대상 승용 자동차고요. 여기에 해당하면 세율은요. 빨간색 밑줄 칩니다. 물품 가격의 5%입니다. 물품 가격의 5%. 하나 더 여러분들 체크할 것은 이륜 자동차 보세요. 이륜 자동차는요. 각주 동그라미 4번에 맨 밑에요. 아니다. 동그라미 4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총 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이륜 자동차. 그래서 오토바이죠. 이륜 자동차는. 얘는 과세 대상이요.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게 과세 대상이야. 스쿠터는 과세 대상 아닙니다. 개별 소비세. 그거 80cc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륜 자동차 얘는 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거. 그럴 때 승용 자동차에 포함해 가지고 개별 소비세 과세한다는 거고. 근데 이 이륜 자동차가 전기 오토바이로 나오는 경우도 요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 이륜 자동차로 나올 때는 맨 밑에 줄에 12kW 초과하는 것만 과세 대상입니다. 전기는 12kW 초과.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거까지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에 4호 물품은 석유류라 그랬죠. 그죠? 사하고 석하고 똑같잖아. 그죠? 석, 시옷으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4호는 석유류인데 그 앞글자 딴 걸 보시면 자, 두 줄로 제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잡아놨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도 요거 제가 이렇게 썼을 겁니다. 휘경 등중 그리고 석천부유. 아, 마음 아프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홍석천 씨가 음식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석천부유. 그 사람 돈 많은데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휘경 등중 석천부유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합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어. 그리고요 이제 기본 세율은요. 자 거기 앞글자 딴 거 보세요. 4호의 물품에 갑니다. 휘475 경삼사공 그 다음에 등유하고 부산물은 항상 같이 갑니다. 등유하고 부산물은 그래서 90원이에요. 얘는 90원. 이거 기본 세율 얘기하는 거야. 기본 세율. 그 다음에 중17입니다. 휘475 경삼사공 등유 부산물은 90원 리터당. 그리고 중17이야. 중17. 그 다음에 석천부유잖아요. 석유류는 프로판하고 부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석유류는. 그래서 프로판은 20원 킬로그램당 프로20 그리고 부252 프로20 부252 기본 세율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른쪽 거기 보시면 지금 4호 물품을 보는 거야. 거기 탄력세율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 보는 거야. 탄력세율은 달라.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기본세율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프로20, 그 다음에 V2O이야.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발전용하고 발전용 외로 구분하거든요. 천연가스는 발전용과 발전용 외로 구분됩니다. 얘는 LPG, 얘는 LNG거든. 그런데 발전용은 12원이야. 외는 60원이야.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테란 종족의 발키리가 있어. 발키리. 걔는 공중에서 엄청 빨리 쏴. 팍팍팍. 근데 이게 발키리야. 발12. 그 다음에 외60. 발키리 외60. 프로20 부252 발키리 외6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똑같고요. 얘는 유연탄이거든. 제가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뒤에 유자를 붙여요. 유자. 뭐뭐 해유 이렇게. 유연탄 사유 46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
휘사치로 경삼사공, 등유 부산물은 90원, 중일칠. 그 다음에 프로판 부탄으로 나눕니다. LPG는 프로20, 그 다음에 V52, 그리고 발키리, 외유공, 유연탄사유. 그죠? 기억해야 돼. 기본 세율을. 그래서 162페이지 그 표 빨간색 별표합니다. 5호 물품은 삭제됐다 그랬고요. 그 4호 물품에서 시험에 나목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경유. 그래서 체크해시고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6호 물품 갑니다. 6호 물품. 자, 이거 왜 이렇게 나눴냐면 이 중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거든요. 얘하고 얘가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야. 얘하고 얘 등유하고 얘 부산물하고 등유 같이 간다 그랬잖아. 부산물이 탄력세율이 가니까 얘가 가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하고 같이 가는 애하고 탄력세율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 4호잖아. 여기에다가 승용자동차. 현재 기준으로 승용자동차. 얘가 탄력세율이 적용돼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운 거야. 이렇게 나눈 거야. 자, 그 다음에 5호는 백색가전 삭제됐고요. 6호요. 6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담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일종 권련 있죠. 권련 빨간색 체크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로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전자담배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전자담배 빨간색 체크하시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씹거나 머금는 담배 나왔었어요. 자, 갑니다. 일종 권련이에요. 권련은 뭐예요? 이렇게 대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서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끼다란 거. 그게 권련형이야. 근데 권련형은요, 20개비, 담배 한 가게 20개비 들었잖아요. 그죠? 20개비 들었거든요. 10개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개비 한 갑당 권련은 594원입니다. 걸 594. 그 다음에 전자담배도요, 권련형이 있어. 좀 짧아, 이렇게. 걔는 일반 담배하고 세율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걸 594, 그다음 594원, 얘는 529원입니다. 529원. 별 차이 안 나죠, 그죠? 그 다음에 니코틴용으로 이렇게 전자담배 열 가해가지고 전자담배 피우는 게 있어요. 용액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 그래서 그걸 부어. 처음에는 그게 전자담배 그것뿐이 없었거든. 용액으로 나온 거. 그거는 밀리리터당 370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니코틴 용액하고 최소한 권련형은 기억하세요. 걸 594, 그 다음에 전자담배는 529원. 별 차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씹거나 머금는 담배잖아요. 뭐를 앞글자로 따서 215입니다. 215원. 215. 머리 1호. 빨리 하면 머리 1호. 그래서 머금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는 머리 1호 215원. 냄새 맡는 담배는 내밀어 15원입니다. 내밀어. 그래서 머리로 내밀어. 됐죠? 제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지 알아? 근데 한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또 외워. 그래서 제 애들 앉혀놓고 야 물어봐. 그래서 아빠 권련 20개비 594원. 전자담배 500 땡 틀렸다 막 애들이 그러고 막 체크를 막 해줘. 그럼 이제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고. 저 이렇게 외웠거든요. 진짜로. 제가 틀리면 애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알면서도 모르는 척 글쩍글쩍 막 이러면 뭐 막내 같은 경우는 막 자지러집니다. 좋아가지고 너무 자식. 자, 그래서 6호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과세장소 빨간색 별표입니다. 과세장소. 얘는 세금이 높은 것부터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카골 투마경입니다. 카골 투마경. 카는 뭐예요? 카지노입니다. 그 다음에 골은 골프장. 그 다음에 투는 투전기. 그 다음에 마는 경마장이에요. 경은 경융경전입니다. 경마는 말로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투기하는 거고, 경유는 자전거 있죠. 사이클. 경정은 배 있잖아요. 경륜 경정은 그거야. 경마는 저 과천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카골투마경입니다. 카는 카지노야. 그래서 카지노 봅니다. 교재를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당 입장할 때 5만 원입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연필로 밑줄 하시고, 이게 이제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거기 광산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를 얘기하는 건데, 그 카지노의 경우에는 6,300원입니다. 6,300원 연필로 밑줄. 외국인은 어떻게 되느냐? 내국인은 5만 원에 6,3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국인은요, 꽃표시 연필로 체크합니다. 외국인은 5만 원이 아니라 2,000원입니다. 되게 싸죠? 2,000원. 그리고 폐광 지역에 있는 카지노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2,000원 연필로 밑줄, 그 다음에 입장행위 면세 연필로 밑줄.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구분합니다. 5만 원, 6,300원, 2,000원 면세 이렇게. 그 다음에 골프장인데요. 골프장은 한 명당 12,000원입니다. 입장이. 그 다음에 투는 투정기가 설치된 장소죠. 여기는 10,000원입니다. 투정기가 설치된 장소는. 그 다음에 마는 경마장이죠. 경마장에 마의 연필로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경마장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경마장 어디 있는지 몰라? 과천에 있잖아. 그래서 1,000원. 여기가. 그런데 이제 그 장외 발매소 있잖아요. 뭐 동네에 막 오락실처럼 돼 있는데 막 화면으로 하는, 거기는 곱하기 2입니다. 이게 2,000원이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경륜장, 경정장은요. 여기는 입장행위가 400원이야. 그런데 장외는 곱하기 2라 그랬죠? 그래서 800원입니다. 됐죠? 카골투마경.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세 유흥장소는 뭐 룸사롱, 단란주점 이런 데예요. 여기는 세율이요. 빨간색 밑줄 칩니다. 유흥음식 금액의 10%입니다. 과세 유흥장소는 유흥음식점이나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나 뭐 유흥주점, 룸사롱, 단란주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먹는 음식 요금의 10%가 세율이야. 그 다음에 과세 영업장소, 요거는 카지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 영업장소의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네요. 카지노 연필로 밑줄합니다. 카지노. 얘는 카지노 입장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장이 내는 거야, 이거는. 얼마가 세율입니까? 연간 총 매출액 기준입니다. 연필로 밑줄합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연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 매출액 500억 기준으로 그 밑에 세율 구조 표가 있죠. 그죠? 500억 이하면 세금이 2%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습니다. 5억에서 1,000억까지는 2%입니다. 1,000억 초과는 4%예요. 그래서 500억 기준으로 해서 50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제로야. 그 다음에 500억에서 1,000억까지는 2%, 1,000억 초과하면 4%. 이게 이제 누진 구조라는 거죠. 요것만. 차등 비례세율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총 매출은요. 기본 이론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게 돈 받은 거에서 고객들이 따가지고 준 돈 뺀 금액이 총 매출액 기준이에요. 이게 사실은 남은 금액입니다. 그 카지노 영업장에 번 돈. 그 개념이야. 자, 이제 164페이지 가시면 탄력세율, 잠정세율이 나오는데요. 탄력세율은 개요에서 앞에서 우리 봤습니다. 연필로 밑줄할까요? 경기조절 밑줄, 가격안정 밑줄, 수급조정 밑줄. 이런 경우에 조정하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범위는요. 그 밑에 줄에 기본세율의 30% 범위입니다. 자, 이 탄력세율은요. 그 표 안에 표가 있죠. 탄력세율 적용 대상이랑 그 다음에 탄력세율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빨간색 별표. 적용 대상이 얘야. 석천부유하고 등유. 그죠? 그 다음에 사호에서는 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하고 예고 같이 따라가는 애고, 그 다음에 이제 승용자동차입니다. 승용자동차. 그래서 적용 대상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탄력세율 플러스 마이너스 30%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갑니다.
등유하고 부산물은 90원이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30%니까 얘는 70% 적용됩니다. 마이너스 30%. 그러면 97, 63, 63원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부산물하고 등유는 63원입니다. 탄력세율 그 표 보이시죠? 그죠? 제가 등유하고 부산물은 일부러 같이 붙여놨어. 따라가기 때문에 교재. 그래서 첫 번째 칸이 등유고 그 다음에 부산물 연필로 밑줄 하세요. 부산물 하시고 등유하고 부산물을 연필로 왼쪽에 묶어 놓으세요. 아예. 같이 따라가요. 얘는. 그 다음에 석천부유죠. 자, 프로20, V22, 발키리, 외60이잖아요. 자, 이거 이렇게 됩니다. 얘는 프로파는 70%야. 그러니까 14원이겠죠. 그죠? 그런데 얘는요. 얘는 부타는 플러스 알파야. 그런데 30%는 아니야. 그래서 얘는 30%는 아니고요. 275원 이렇게 됩니다. 이거 30%, 1.3%가 아니야. 얘는. 그죠? 275원 맞죠? 그죠? 맞아. 이거 제가 여러 번 틀려가지고 지적받은 거거든요. 270원. 그 다음에 발키리 12원이잖아요. 70%면 요거 8.4원입니다. 이렇게. 그죠? 발전용 외에는 60원이잖아요. 70% 하면 42원이겠죠. 그죠? 얘는 뭐 아까 요거는 우리가 했고 63원. 그 다음에 유연탄은요. 순 발열량 기준으로 따져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 발열량이 5,500kcal 요거 이상이면 그러면 얘는 플러스 3원입니다. 그래서 49원. 그런데 5,000 순 발열량이 5,000kcal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원을 해줘. 그래서 43원이에요. 그럼 여기 5,000에서 5,500까지는요. 46원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탄력세율 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발전용에 해당하는 거 있죠. 천연가스의 동그라미 1번이 요게 연필로 밑줄합니다. 연료용으로 공급. 발전용의 개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용으로 공급.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에 설비의 공급. 연필로 밑줄하시고 수소 관련된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은 수소 추출 설비. 동그라미 니은은 연료 전지. 그래서 이런 거 제조하기 위해서 공급되어지는 것도 연료용으로 공급되는 발전용으로 공급되는 걸로 봅니다. 발전용. 그래서 얘는 8.4원입니다. 탄력세율이. 그리고 발전용 위에 1, 2번 외가 나머지죠. 천연가스 중에 얘는 60원인데 42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연탄은 이상과 미만입니다. 이상과 미만이야. 요게. 탄력세율 정리됐죠. 그죠? 요게 이제 4호의 물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있다 그랬죠? 승용자동차. 그래서 승용자동차 맨 밑에 칸에 있죠. 원래는 100분의 5죠. 기본세율이. 그죠? 그런데 70%니까 100분의 3.5잖아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개정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6개월씩 계속 개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꽃표시 첫 번째. 그런데 오른쪽에요. 한도 및 한시 규정에 과세물품 중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연필로 밑줄합니다. 기본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 탄력세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탄력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 고급 막 외제차야. 그러면 5%와 3.5% 금액이 크겠죠. 아무리 커도 100만 원 넘지 않게 탄력세율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요게 만약에 세법이 개정되면 제가 개정세법 특강 때 요거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왼쪽 페이지에 두 번째 석유가스에 대한 내용 있죠. 요거 연필로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보세요. 뭐 내용 그대로니까. 왼쪽 페이지 맨 밑에 꽃표시 그거 연필로 그냥 체크를 해놓고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잠정세율입니다. 잠정세율은 개요의 기술개발선도 연필로 밑줄.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물품 연필로 밑줄합니다. 이때 적용된다는 거죠. 적용 세율은요. 대통령이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딱 정하는 날부터 최초 4년간은 기본 세율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4년이 지나고 플러스 1년간은 40%. 그 1년 지나고 또 플러스 1년은 70%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총 6년 동안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4년 플러스 1년 플러스 1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잠정세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적용 방법의 동그라미 3번 얘기입니다. 연필로 체크하시고 현재 시행령 규정이 없으니까 잠정세율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정력 센 걸로, 그죠? 힘센 걸로 정력기라 그랬죠? 요거 앞에서 본 거고요. 자, 166페이지 과세 대상 판정입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했으니까 확인 복습만 할게요. 동그라미 1번, 3번 빨간색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1번 과세물품 판정은 연필로 밑줄합니다.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물품의 형태 연필로 동그라미, 용도 동그라미, 성질 동그라미, 특성 동그라미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동일한 과세물품이 연필로 밑줄. 그 얘기는 뭐예요? 세 번째 줄 뒤에 주의 표시 괄호 안에 물품 두 개가 과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연필로 밑줄. 이럴 때는요. 어떻게 과세물품을 판정합니까? 특도율 순서대로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성의 특 첫 번째 줄 뒷부분에 특 연필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용도의 도 연필로 동그라미, 세율의 율 연필로 동그라미. 그래서 높은 세율입니다. 말장난 주의하세요. 낮은 세율 아니야. 그래서 특성, 용도, 높은 세율 순서대로 과세물품, 과세가 있으면 그거 순서대로 과세물품 1호인지 2호인지 3호인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번하고 비교해서 정리할 게 6번이죠. 동그라미 6번. 얘는 뭡니까? 하나의 물품이 연필로 밑줄합니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괄호 안에 과세물품, 비과세물품 이렇게 섞여 있다는 얘기죠. 연필로 밑줄합니다. 이때는 특도율, 세율 적용할 수가 없잖아. 하나는 비과세니까. 그래서 특도원으로 우선 판정 순위를 따집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요 용도, 특 동그라미 도 연필로 동그라미 하시고 그걸로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을 때는 원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원의 연필로 동그라미. 그러니까 특도율, 특도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될 때는 완제품으로 봐서 취급하고. 이거 고급 가구 같은 게 그 사례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요. 보석, 기금속 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판정은 다음의 기준으로 하는데요. 동그라미 기억.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 진주, 산호, 호박, 상아 또는 기금속으로 제조된 것을 기금속으로 봅니다. 보석 물품으로 봐요. 보석 기금속 제품으로 봐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 연필로 밑줄할까요?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연필로 밑줄, 보석 연필로 밑줄, 그 밑에 줄에 또는 기금속으로 제조된 것 연필로 밑줄합니다. 키워드만 그냥 밑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물품 판정은 물품의 원가 구성 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 구성 비율이 같으면 원재료 구성 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서 어느 보석 기금속에 해당하는지 또는 보석 기금속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연필로 밑줄합니다. 원가의 구성 비율 연필로 밑줄. 그 다음에 원재료 구성 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 연필로 밑줄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과세물품이 불완전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연필로 밑줄합니다.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연필로 밑줄하시고 그 다음에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연필로 밑줄.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데 바퀴 떼버리고요. 뭐 엔진에다가 이렇게 차체만 이렇게 해서 판매했어요. 그래도 자동차의 주요 기능은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있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이거 제품이 완성된 게 반출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비가세 물품인데요. 비가세 물품은 그 두문 글자에 비자식 간주입니다. 자식으로 간주하는 거죠. 비가세 물품, 비는 자식 간주입니다. 자식 간주. 그래서 자는 뭐예요? 비는 비가세 물품이야. 비가세 물품에 해당하는 게 네 가지인데 자식으로 간주하는 게 비가세 물품이거든요. 자는 뭐냐 하면 166페이지에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제조하는 물품의 자입니다. 그래서 자 연필로 동그라미 하시고, 근데 괄호 안에 법인은 제외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밑줄. 그 다음에 식은 뭐예요? 뭐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식품위생법의 식의 연필로 동그라미. 이 법률에 따라서 권한 있는 공무원이 두 번째 줄에 있죠.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연필로 밑줄. 품질, 규격, 감정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과세 물품을 수거하는 경우 연필로 밑줄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뭐 이렇게 검사하려고 물품을 반출하는 거, 그거는 비과세한다는 거죠. 관련 법률상 검사하려고 수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자식 간주죠. 간은요, 동그라미 3번에 간이세율이 적용된 물품입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됐다는 건 뭐예요? 이미 세금 다 냈다는 거죠. 간이세율 거기에 개별 소비세도 포함해서 대충 얼마 다 냈다는 거죠.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라는 거야. 그래서 간이세율에 간의 연필로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에 주는 뭐예요? 주는 주세가 부과된 물품이에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나 교통에너지 환경세나 주세는 같은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세 개 중에 하나만 과세되는 거지, 또 과세되면 이중과세입니다. 근데 주세가 과세되는데 개별 소비세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의 주가 주세입니다. 주의 연필로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비과세 물품 4가지, 자식, 간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3절 정리하겠습니다.